보겠습니다. 자, 시행자가 있어. 시행자. 여기는 전부 한지 방식 할 때 주로 누가 많이 해요? 소유자, 조합이 한지 방식을 많이 써요. 환지라는 말은요, 환지라는 땅을 바꾼다 이런 뜻입니까? 예, 땅을 바꾼대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이제 이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이 있었어요. 그럼 도로 같은 것도 이건 좀 비뚤비뚤 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이렇게 큰 도로가 있고, 자, 만약에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었고요,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땅을 갖고, 여기 뭐다? 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다 봅시다. 되겠죠? 그럼 지멋대로 땅들이 이렇게 꼬불랑꼬불랑하게 땅들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자, 그럼 과거의 땅들은 뭐다? 밭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전, 그죠? 전. 자, 이것도 밭이에요. 전. 자, 이렇게 밭이 있고, 여기 논도 있습니다. 논들이 이렇게 있었겠죠. 밭도 있고 논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을요, 개발되기 전의 토지를 종전토지라 하겠습니다. 개발되기 전의 토지를 종전토지 이렇게 부르죠. 종전토지. 개발되기 전의 토지를 뭐다? 종전토지 되겠죠. 이 종전토지를 개발하면 새로운 토지로 바꾸겠다는 뜻입니까? 새로운 토지로 바꾸겠죠. 새로운 토지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땅인데 개발된 토지입니다. 개발된 토지가 뭐다? 새로운 토지입니까? 새로운 토지 맞겠죠? 개발된 토지잖아요, 이거. 자, 뭐다? 개발된 토지. 개발된 토지입니다. 그러면 청량을 할 때, 자, 여기는 나중에 수치 청량을 할 겁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그을 겁니다.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청량을 하나 보겠습니다. 반듯반듯하게 도로 만들까요? 예? 반듯반듯하게 도로 만들겠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땅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땅. 자,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돼요. 무슨 계획인다? 환지 계획.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되겠죠?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누구인데 인가 받을까요? 예? 여긴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누구다? 특별 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여기 이제 환지 계획을 작성 인가를 하는데 제일 먼저 환지 설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환지 설계해야 되겠죠? 자, 환지 설계를 할 것입니다. 환지 설계했을 때, 자, 갑의 토지가 여기 있었어요. 이 환지 설계 때 갑이 일로 왔습니다. 이 땅으로 왔어요. 을의 토지는 여기로 오겠습니다. 병의 토지는 여기로 오겠습니다. 세 개만 해보겠습니다. 환지 설계상. 그러면 이 땅을 온다는 것을 설계했죠. 그러면 이거를 명시서에 작성해야 돼요, 안 해요? 예? 예? 환지 명세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요? 그죠? 환지 명세를 만들어야 되겠죠. 명세서. 자, 설계했는 것을 장부에다 기록해야 되겠죠. 그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래요? 여기는요,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뭡니까? 나는 환지 안 받겠대요. 환지 뭐다? 안 받겠대요. 이걸 환지 부지정이라 쓰겠습니다. 환지 부지정. 자, 환지 안 받겠대요. 그러면 환지 안 받으면 청산해야 안 돼요? 청산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자,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는 환지가 화서토지예요. 무슨 토지? 자, 화서토지예요. 너무 작아요. 이때도 환지 부지정합니다. 땅이 너무 적어도 작은 땅을 가진 사람까지 뭡니까? 환지를 주면 땅이 부족하니까 환지 줄 수 없겠죠. 너무 작은 토지는 환지 대상에 제외시킬 수 있죠. 환지 부지정 되겠죠. 그러면 이건 청산해야 됩니까? 청산 대상 토지 뭐다? 명세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공사 비용이 충당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조성할 수 있어 없어요? 네? 이만침 자 집단으로 조성합니다. 집단 조성. 이만침 집단으로 조성해서 이거를 뭐다? 공사 비용이 충당하기 위해서 뭐다? 채비지 조성합니다. 채비지 조성은 뭐다? 집단으로 조성해 아파트 단지를 들어올 사람이 이게 사겠죠. 그죠? 채비지. 자, 그럼 채비지도 있고 여기 도로 같은 거 있습니까? 환지 계에서 보류지. 자, 여기 공원도 있어요, 없어요? 공원도 있죠. 요도 환지에서 뭐한다? 보류시킨다. 뭐에서 보류한다? 환지. 자, 환지에서 뭐다? 보류한대요. 자, 그러면 이거를 원래 갑이 갑으로 월이 을을 이렇게 하는데 환지에서 뭐다? 환지 대상에서 보류되는 것을 보류지라 쓰겠습니다. 보류 되겠습니까? 그러면 채비지, 보류지 명세 짜야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채비지. 어떤 것은 채비지 할 것이고 또는 뭐다? 보류지 있겠죠? 보류지 명세를 이렇게 짜겠죠. 그럼 채비지, 보류지 명세. 자, 보류지 명세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파트 등록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럼 아파트 등록하는 것은 입체환지라 씁니다. 뭐 된다? 입체환지. 아파트니까 건물로 주겠죠. 구분 건물로 줄 거잖아. 그럼 입체환지 건물 명세가 되겠습니까? 건물 명세. 이런 것을 왜요? 환지계획 작성해서 뭐다? 특별자 지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다? 인가를 받더라 이렇게 씁니다. 다음 중 환지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라 하면 뭐 나올까요? 답이? 환지예정지가 답이 뜹니다. 자, 다음 중 환지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뭐다? 환지예정지는 있어요 없어요? 예정지는 환지계획의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답으로 많이 떠요. 자, 그러면 개발되기 전의 토지를 개발된 토지로 바꿔주겠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한번 보겠습니다. 400평 갖고 있었습니다. 400평. 얘는 뭐다? 500평 갖고 있었어요. 얘는 한번 보겠습니다. 300평 갖고 있었어요. 자, 400평, 300평, 300평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평가하면 너무 많나? 자, 그러면 환지 계획 짤 때 200평씩 주겠다, 200평씩 주겠다 가정하려면 200평씩 주겠다 가정합시다. 환지 계획에서 200평 준다 한번 봅시다. 그죠? 200평. 평가하는 게 너무 크다. 제곱미터로 바꿔버리죠. 제곱미터. 제곱미터로 바꾸겠습니다. 너무 많다, 그죠? 평은 너무 크다, 덩치가. 자, 그러면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자, 이거를 위치, 지목, 면적 되겠습니까? 자, 토질, 소리, 이용상한 환경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위치를 따져야 되겠죠? 지목도 따지고 면적도 따지고 토질도 따지고 소리가 물입니다. 이용상관과 환경을 고려해서 200씩 짜자란 겁니다. 이걸 뭐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뭐하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짜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소리, 이용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씩 짜자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감보율이라고 있는데 감보율, 그죠? 왜 감보율이 발생하는 건 토지 부담 비율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지금 토지 부담 비율인데, 자, 50% 보통 많이 부담합니다. 몇 프로? 50%.
자, 토지 부담 비율이 50%라면 땅이 뭐다? 절반 줄어들까 안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자, 토지 부담 비율 50%라면 50% 줄어들겠죠. 그러면 토지가 그만이 줄어들 겁니다. 원칙은 50% 하는 게 원칙인데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할 수도 있고, 자, 원칙은 몇 프로? 50% 하는데 지정권자가 A주를 인정하면 60%까지 가능합니다. 60% 초과하려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 70% 하면 누가 동의해 주겠어 안 하겠어요? 토지 부담률을 70% 부담하면 30%밖에 못 받잖아. 그러면 동의 아무도 안 해주겠죠. 그래서 60% 초과하는 경우는 하기 힘들어요. 누가 인정했을 때?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뭐다? 50%라고 봅시다. 그럼 감보율이 50%, 토지 부담률이 50%가 된다면, 자, 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50% 줄이면 200 받을 수 있겠죠. 값은 여기 200제곱미터 받았어요. 자, 값은 원래 400제곱미터에서 50% 토지를 부담함으로 200제곱미터를 받았죠. 그죠? 200제곱 받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청산의 문제가 발생해야 하네요. 예? 청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청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적응한지라 쓰겠습니다. 어떤 한지? 적응한지. 적응한지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을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얼마씩 주기로 했습니까? 200씩 주기로 했습니까? 을도 얼마 준다? 200씩 환지게 주기로 했거든요. 그럼 을은 얼마 했습니까? 200, 여기 500에서 뭡니까? 500에서 500제곱미터 있는데 을은 뭐요? 을은 500제곱미터 있는데 50% 하면 얼마 받을 거 있습니까? 250제곱미터 받을 거 있습니까? 그죠? 250제곱미터 받을 거 있는데 얼마 받기로 했습니까? 200제곱미터 밖에 못 받았습니까? 그럼 50제곱미터 줄었어요? 안 줄어요? 줄었죠. 이걸 뭐다? 감한지라 씁니다. 이걸 뭐다? 감한지라고 씁니다. 그러면 청산의 문제가 발생해야 하네요. 청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을은 시행자로부터 얼마만큼 돈을 받아야 된다? 50제곱미터만큼 못 받았으니까 돈을 50제곱미터 받아야 돼요. 청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자, 병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300 했잖아. 병은 얼마다? 이게 갑이고 이게 뭐다? 을이고 얘가 병입니다. 자, 병이 이렇게 있어요. 병은 원래 얼마 받을 거 있었습니까? 300에서 얼마입니까? 300제곱미터에서 토지 부담률이 50%니까 뭡니까? 얼마 받을 거세요? 150밖에 못 받겠죠. 근데 환지 계획서는 얼마씩 주자고 정해져 놨어요? 200씩 주자고 정해놨거든. 그죠? 그러면 150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받았어요? 200제곱미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50제곱미터 더 받았어요? 덜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 병은 누구에게 50제곱미터 돈을 줘야 됩니까? 시행자에게 줘야 되겠죠. 그럼 청산 문제 발생해요? 안 해요? 예? 청산 문제 발생하겠죠. 그죠? 청산의 문제가 발생하나. 그러면 땅이 늘었으니까 이걸 무슨 환지? 정환지라 씁니다. 이걸 정환지. 정환지가 되겠죠. 자, 정환지 됐습니다. 그럼 적응한지는 뭐예요? 청산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것이고. 그죠? 자, 땅이 줄어드는 것을 뭐다? 감한지. 땅이 늘은 것을 정한지. 자, 너무 땅이 작아요. 이 면적이 뭐다? 30제곱미터 밖에 안 돼요. 30제곱미터 밖에 안 되니까 50% 감보율 하면요 15제곱미터인데 이걸 200 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너무 과소가 됐을 때는 건물도 못 짓잖아. 이럴 경우는 뭡니까? 한지 부지정합니다.
자, 환지 부지정함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작성하고요. 자, 그러면 땅이 넓은데도 나는 환지 안 받겠다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얘는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350제곱미터인데 나는 땅 싫고 뭡니까? 돈 들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임차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다? 임차권자가 존재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임차권자 K가 존재해요. 그럼 이 K가 보증금이 있겠죠. 보증금. 자, 보증금 5천만 원이 존재한다 봅시다. 5천만 원 존재, 보증금이. 자, 그러면 여기 350제곱미터가 받을 거 있는데, 그죠? 그러면 이 돈으로 받을 돈 한번 보겠습니다. 3억 5천이라 봅시다. 3억 5천이라 봅시다. 이 말이 된다 봅시다. 그러면 보증금 5천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행자의 입장으로 봤을 경우에 이 3억 5천을 감정평가했는 금액이 3억 5천입니다. 감정평가했던 금액이 3억 5천인데 청산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3억 5천을 시행자가 이 A에게 소유자, 토지 소유자에게 3억 5천 내두면 얘가 공정에 떠야 안 떠요? 떠겠죠. 이럴 땐 누구까지 동의받아 온다? 임차권자 동의받아 오래요. 뭐 할 때 동의받습니까? 환지를 받지 아니할 때만 동의받습니다. 환지 받을 때는 동의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물건이 남아있으면 동의 안 받습니다. 환지 안 받을 때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행자가 뭡니까? 환지 부지정할 때 임차권자가 존재하면 임차권자 동의까지 요구했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임차권자 동의해 받으라 하거든요. 그럼 임차권자는 동의해 줄 때 보증금 5천만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임차권자는 동의해 줄 테니까 시행자의 뭐다? 보상금이 있습니까? 보상금이 압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압류합니다. 이 보상금이 압류하는 것을 우리가 민법에 물상대위성이라고 들어봤어요? 물상대위성이라고 씁니다. 물상대위성. 자, 그러면 물상대위성을 주장해서 뭐다? 보상금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보상금이 압류해 두면 시행자가 나중에 보상금 내줄 때 이게 압류돼 있잖아. 압류돼 있는 돈을 누구인데 준다? 임차권자에 주고 나머지 3억을 토지 소유자에 청산하면 어떻게 해요? 돈 받았으니까 임차권자 당연히 개발할 때 나가겠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자, 여기는 뭡니까? 임차권자가 있을 때 환지를 받지 않는 부지정할 때는 누가 존재할 때? 임차권자가 동의할 때 누구까지 동의를 받는다? 임차권자 동의까지 받아오라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임차권자 동의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임차권자 동의 안 받고 시행자가 환지 부지정에 청산, 보상금 청산해 줘 버리면 임차권자 공중에 떠겠죠. 그럼 임차권자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죠. 그러면 도시개발에 수용해야 되는데 저 환지 방식으로 이거 밀어야 되는데 세입자가 안 나오고 있으면 개발을 하는데 시간이 어려움이 있겠죠.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때는 뭐다? 임차권자 동의까지 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도로가 이렇게 있었거든. 도로 이랬었죠? 도로 이렇게 있었잖아. 도로가 이렇게 있죠. 공공시설 용지 도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새로운 도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새로운 도로 만들었죠? 그러면 이 공공시설 이런 지역은 용도가 폐지됐어요 안 됐어요? 자, 여기는 도로 필요 없잖아. 용도가 뭐다? 폐지됐잖아. 그죠? 용도가 폐지됐죠. 용도가 폐지됐으니까 이걸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정해야 돼요 안 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 용도가 폐지되어서므로 인하여 다른 토지 환지 대상이 뭐예요? 갑의 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다른 토지 뭐다? 환지 대상으로 정해야 됩니까? 안 정해야 됩니까? 정해야 됩니다.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정해야 된다. 이거를요, 공공시설의 용도 폐지한 걸 다른 토지 환지 대상으로 정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이미 새 도로 다 만들었잖아. 새 도로가 만들었으니까 뭐다?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정한다. 그래서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했으면 더 이상 필요 없는 땅이 되겠죠. 새 도로가 만들어서니까 이걸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정해야 된다 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환지 한번 보겠습니다. 환지 방식, 환지 계획 작성하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전부 하면 전부 환지 방식이고 일부 하면 혼용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환지 계획 작성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요 환지 계획 작성해야 되죠. 요 환지 계획 작성했잖아. 그럼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환지 계획 작성해야죠. 그 박스 안에 환지 계획이 있어요. 환지 설계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설계에 있으면 자, 갑은 일로 가고 을은 일로 가고 병은 일로 가고 다 전부 명시해서 만들어야겠죠.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나는 환지 안 받겠다 할 수도 있고, 과수 토지였으면 청산돼서 토지 명시했습니까? 있죠. 자, 네 번째, 채비지는 제가 뭐 한다 했습니까? 공사 비용이 충당하기 위해서 자, 별도로 이렇게 빼놨어요. 그죠? 자, 별도로 빼놨습니다. 이 채비지 조성하고 도로공원은 뭐다? 보류지입니다. 환지 대상에서 보류되는 땅이라서 이걸 보류지라 씁니다. 자, 이거 명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아파트 받는 걸 입체환지라 씁니다. 입체환지 건물 명시했습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별표하시고.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환지 설계, 환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 입체환지 건물 명시했을 겁니다. 이거 외우면 좋은데 너무 많다, 그죠? 외울 게, 그죠? 자, 잘 못 외우면 다음 중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내용이 아닌 걸 골라라 하면 환지 예정지가 답으로 많이 뜬다. 그래서 아래 276페이지 8페이지가 하단에 색깔이 있는 걸 일단 별표하세요. 중요합니다. 자, 적응한지란 용어 이해됐어요? 앞에? 다음 페이지 적응한지.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한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죠? 정했을 때 자, 청산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적응한지라 씁니다. 그렇겠죠? 자, 적응한지 되고, 자, 청산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있죠? 가면지도 있고 뭐다? 승한지도 있을 거예요. 자, 이따 치고요.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동의 등에 의한 환지에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까? 자, 환지 부지정 한번 보겠습니다. 예외.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환지 전부 일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신청했잖아. 나는 환지 안 받겠다고. 되겠죠? 되겠죠? 이때 임차권자 있으면 줄 것입니다. 임차권자가 존재하면 임차권자가 뭐 받는다? 동의까지 받아야 된다. 자, 그것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임차권자 있으면 누구 동의까지 받는다? 임차권자 동의 받습니다. 자, 공공시설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시설 티컷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건 읽어보시고 B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B번 보니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시설 국가지자체에 소유한 공공시설의 대체는 공시를 설치하는 경우, 자, 종전 공공시설 전부 일부 용도가 폐지됐습니까? 이거 용도 폐지됐잖아요. 이거 용도 폐지됐죠. 용도가 폐지되어 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할 때는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으면 이를 줄 것은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정한다. 요 이해됐습니까? 공공시설 용도가 폐지됐잖아. 이런 경우는 다른 토지에 뭐로 정한다? 환지 대상으로 정한다. 그것도 좀 봐두세요. 시험 잘 놉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입체환지라 했죠? 입체환지 있네요. 입체환지가 뭐요? 아파트 주는 거예요. 아파트 주는 거. 되겠습니까? 그럼 아파트 줄 수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색깔이 있는 거 한번 두째 줄 한번 봅니다. 건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한다. 이게 입체환지입니다.
자, 시험에 나와서 건물의 일부와 그 건물에 있는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한다. 이거 입체한지라는 뜻이에요. 아파트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입체한지를 이렇게 말해가 놓는다고. 되겠죠? 그러면 입체한지 줄 때 그 박스 안에 가보겠습니다. 입체한지 줄 때 박스 안에 가보시니까 넷째 줄 있습니다. 자, 구분 건물이랐습니다. 구분 건물. 구분 건물일 때 공급가액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아파트를 봤는데, 일로 볼래요? 아파트를 봤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1억이라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있겠죠? 갑도 있고 을도 있겠죠. 을도 있다 봅시다. 이 토지를 평가했을 때 여기 70% 이상이 되어 있다 했습니까? 갑은 이 땅값이 토지 가격이 자 8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자, 몇 프로 이상이다? 70% 이상이 됩니다. 얘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값이 6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이럴 때는 입체반지 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이때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땅값이 4천만 원밖에 안 돼요. 토지 가격이. 토지 가격이 4천이에요. 근데 여기 주택이 있어요. 뭐가 있더라? 주택이 있어요. 주택은 1천만 원밖에 안 돼요. 합쳐봤자 뭐다? 5천밖에 안 됐죠. 그럼 주택이 존재하면 뭐 할 수 있다? 입체한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주택이 있을 때는 가격 관계없이 입체한지 줄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주택이 존재하면 자, 토지 가격 관계없이 입체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주택이 있다 이거 줄 것입니다. 자, 주택이 없을 때는 뭡니까? 이 입체한지 가격이 얼마 이상이 된다? 70%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죠? 자, 만약에 주택이 존재할 때는 70% 안 돼도 됩니다. 뭐 20% 되든 30% 되든 관계없이 뭐를 준다? 입체한지를 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것만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입체한지 때는 공급 등이라고 했습니까? 입체한지 공급 등 있겠죠. 자, 원칙 한번 보겠습니다. 원칙.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되겠죠? 그래서 A번에 1세대 1명 하나의 주택, 하나의 토지를 한 경우 한 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의 주택이 줄 것은 공유가 있어도 한 개만 줍니다. 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사람 있죠? 친구끼리 살 수도 있잖아. 이럴 때는 대표자 한 명만 주겠다 이 뜻입니다. 원칙이 뭐다? 1세대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다? 주택 수만치 공급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예외 있죠. 소유한 주택 수만치 공급한다 했죠? 자, 그거 보시고, 그러면 A번 별표치입니다. 이건 정비표 가면 또 나와요. 자, 수도권 과밀 억제 군역에 위치하지 않은 도시개발구역이 있습니다.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 정비법에 가면 또 나옵니다. 자, 과밀 억제 군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줄 것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수만치 공급할 수 있다. A 별표. B는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라든지, 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입기관 공사는 수만치 줄 수 있대요. 나머지는 답으로 잘 안 뜨는데 A번이 답으로 뜹니다. 과밀 억제 군역에 속하지 않는 경우 이거 잘 물어요.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고. 되겠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한 장을 넘겨봅니다. 넘겨보시면 환지치보의 내용 정리해놨네. 간보율 얼마 줬습니까? 50% 했죠. 자, A는 얼마입니까? A는 얼마예요? 400이죠. 본래 면적이 얼마씩 주기로 했습니까?
200씩 주기로 했죠. 밑에 환지 실제 환지 대선 처분 면적은 200 다 통일시켜 놨잖아. 그럼 A는 뭐다? 50% 감부하니까 200 그대로죠. 이걸 적응한지라 씁니다. 무슨 한지? 적응한지. 적응한지는 제가 청산의 문제가 발생 않는다 라고 적어놨죠. 두 번째는 250 받아야 되는데 200밖에 못 받잖아. 50만지 줄었죠. 이걸 감한지라 씁니다. 청산금 지급받아 있죠. 땅 주인이 시행자로부터 50만지 돈 받아야 돼요. C는 뭡니까? 자, 50% 하니까 300에서 150밖에 안 되죠. 그럼 얼마예요? 150인데 200 받았잖아요. 50 더 받았습니까? 이걸 청한지입니다. 청산금 징수해야 되겠죠. 시행자가 50만쯤 돈 더 받아내 징수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 예본 T는 한번 보겠습니다. 본래 토지 면적이 100입니까? 간벌 50밖에 안 되겠죠. 그럼 입치한지 받을 수 있겠죠. 입치한지 받을 수 있잖아. 되겠죠. 자, 소유자 신청에 받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 게 있죠. 환지 부지정 받았잖아. 청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토지 안 받겠대요. 공공시설은 200인데 50반에 700 받았습니다. 그러면 환지 기준 부적용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원래 도로가 200밖에 안 됐는데 간부 50% 하니까 100밖에 안 되잖아. 도로 700 만들었다고. 그죠? 이럴 때는 뭐다? 이거 환지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원래 도로를 옛날 도로보다 넓게 만들 거예요? 작게 만들까요? 좁게 만들까요? 넓게 만들겠죠. 그러면 도로는 뭐 된다? 보류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들어간다? 보류지. 자, 보류지는 뭐를 보류지라 씁니까?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류가 된다. 환지되는 땅입니까? 환지 안 되는 땅이에요? 환지 안 되는 땅이에요. 이런 것들이 도로, 공원, 학교, 파출소, 그죠? 동사무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뭐다? 보류지가 돼요.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도 있잖아. 자, 보류지는 뭐다? 환지에서 가져간 사람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네? 보류지는 정해져 있겠죠? 보류지는 정해져 있잖아. 누가 갖고 간다고 정해져 있잖아. 환지 계획 짤 때, 환지 설계를 할 때 누가 갖고 있다고 정해놨어요. 뭐다? 보류지는 환지 설계에서 뭐다? 정해놨습니다. 정한 자 있습니까? 채비지는 뭐다? 채비지는 누가 갖고요? 시행자 갖고요. 시행자. 자, 채비지는 누가 갖고 온다 했어요? 시행자. 그죠? 보류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 이걸 채시보정이라 씁니다. 암기할 때. 채비지는 누가 갖고 온다? 시행자 갖고 오겠죠. 그럼 시행자가 이 땅을 채비지를 집단으로 줘서 미리 팔 수 있어 없어요? 미리 처분할 수 있겠죠? 미리 처분할 수 있거든. 미리 처분되면 이게 현대건설에서 샀다 봅시다. 아파트 지려고. 그러면 현대건설에 등기해야 하네요.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되겠죠. 환지 처분 전이라도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한다고. 얘는 채비지는. 다른 거는요, 환지 처분 되어야 다음 날에 뭐다? 공사 완료 공고되어야 뭡니다? 축탁 등기하겠죠. 근데 채비지는 그 전에 판다고. 그 전에 팔아야 뭡니까? 공사 비용이 충당하겠죠. 팔면요, 애들이 등기해야 하네요.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등기가 뭡니까? 이 땅을 뭡니까? 다른 데는 개발하고 있는데 미리 샀죠. 그러면 자, 아파트 입주자 모집해야 하네요. 아파트 입주자 모집해요. 아파트 뭐다? 입주자 모집해요. 입주자 모집합니다. 입주자 모집하면 청약 받는 거예요. 되겠죠? 청약 받아 아파트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미리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되잖아. 여기는 지금 개발하고 주변에 개발하고 있는데 도로 닦고 있는데 얘는 아파트 뭐다? 분양받아가 뭐예요? 올라가고 있어요. 벌써 뭐 샀기 때문에? 채비지사 아파트 짓기 때문에. 요거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 그림 잘 돼 있네. 별표해 두세요. 그림 이해되면 이거 대충 이해될 건데. 몇 페이지 그림? 284페이지. 대충 이해돼도 문제는 다 풀려요. 이게. 자, 여기에 있던 것이 전논인데 이게 대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행정상, 재판상 처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행정상 도시로 바뀌었잖아. 전에는 뭡니까? 이 지역이 관리지역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이 지역이 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계획관리지역 논도 있고 밭도 있었어요. 이게 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해가 환지 방식하면 뭐로 바뀐다? 도시로 둔갑한다고요. 도시로 둔갑하면 뭐다? 주택지도 있고 상가 용지도 있고 공장 용지도 만들어진다고. 그죠? 행정상 용도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행정상, 재판상 이게 처분되려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대로 두면 돼요. 토지 소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 전에는 뭡니까? 시골했잖아. 뭐로 바뀐다? 도시로 바뀌잖아.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 되더라도 땅 소유자는 큰 영향 없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영향을 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용도가 변경되니까 땅값이 오르겠죠. 오르면 얘들이 불로소득을 받잖아. 그죠? 그러면 돈 기어내야 돼, 안 기어내요? 세금으로 때릴 수도 있잖아. 이거 영향 안 준다고. 그래서 뭐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면 이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요. 애들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소유자가 많다 보니까 환지 방식으로 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자, 그래서 285페이지 봅니다. 3번만 좀 봅니다. 자, 평균 토지 분담률은 원칙이 몇 프로? 50%입니다. 초과할 수 없다. 원칙은 몇 프로 초과할 수 없다? 50% 초과할 수 없고, 지정권자 인정하면 니은에 60%까지 할 수 있는데 60% 초과하면 뭐다? 동의받아야 된다. 자, 몇 프로?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되겠죠? 그럼 동의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만약 70% 토지 부담률 하면 30%밖에 안 오잖아. 누가 동의해 주겠어요? 아무도 안 해주겠죠. 이 말입니다. 그거는 좀 봐두셔야 됩니다. 그죠? 자, 넘어가시면 되고, 조성토지 평가 있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환지 방식은 평가 방식과 면적 방식, 거의 평가 방식으로 씁니다. 뭐로 쓴다? 평가 방식을 주로 쓰는데, 그럼 평가할 때 개발되기 전의 땅과 개발된 땅을 평가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해서 뭐다? 감보율을 적용하는데, 땅 소유자 입장으로 보면 이 개발되기 전의 땅을 높게 평가해 주는 게 좋겠어요? 낮게 평가해 주는 게 좋겠어요? 높게 평가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환지 방식은 평가 방식을 주로 쓰는데요. 이 평가 방식을 주로 쓰는데, 그죠? 평가 방식을 주로 쓰는데, 자, 우선 이거 감정 평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감정 평가를 해야 되겠죠? 하겠죠. 자, 평가에서 토지 평가요? 토지 평가 이윤에 있어 없어요? 자, 거기 있죠? 토지 평가 협의회라고 있습니까? 예? 토지 평가 협의회 있습니다. 협의회. 여기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겁니다. 뭔다? 결정. 자, 토지 평가 협의회를 심의를 거쳐야 돼. 심의는 것은 뭐다? 회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 결정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할까요? 토지평가 심의를 거쳐서 평가할까요? 심의를 거쳐서 평가합니다. 시험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한다면 틀립니다.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는 참여하는 사람이 있겠죠. 땅 소유자 대표하는 사람 참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토지 소유자들.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 환지 거의 뭐다? 주합장이라든지 이사, 감사들이 참여하겠죠. 또 뭐다? 자, 이 시행자 대표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시행자 대표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잖아. 그러면 토지 자 소유자 대표하는 사람과 시행자 대표하는 사람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감독하려고 했으면 누구도 들어가겠어요? 공무원도 들어가겠죠. 예? 자, 지정권자가 뭡니다? 예? 지정권자가 지정한 사람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이 원활하게 합의해야 돼요. 뭐하게? 원활하게 합의해야 돼요. 합의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 났을 때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로서 결정하는 거지 감정평가업자가 결정한다. 틀립니다. 감정평가업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뭐다? 감정평가했는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누구다? 토지평가 협의회에서 회의해가지고 심의 거쳐가지고 결정한다. 요것만 줄 건 없습니다. 이걸 반대로 바꿔놓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환지계획 인가권자 있습니까? 환지계획 행정청은 인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습니다. 민간만 인가 받거든요. 자, 그러면 인가권자 봅니다. 환지계획 작성에 인가 받거든요. 자, 여기만 시장구수구청장, 특별자치도 시장구수구청장이 나옵니다. 다른 데는 다 뭐였어요? 지정권자 나왔잖아. 환지계획 작성해서 인가할 때에만 뭐다? 자, 특별자치도 시장구수구청장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지정권자인데 환지계획 작성해서 인가할 때만 뭐다? 특별자치도 시장구수구청장이 나온다. 요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정권자로 슬쩍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데 다 지정권자였죠? 다른 데 모두 지정권자인데 환지계획 작성해서 인가할 때만 특별자치도 시장구수구청장이니까 그냥 이걸 그냥 특별자치도 그냥 신경하고 그냥 시장구수구청장 이렇게 암기하세요. 이걸 시장구수구청장 등이라고 부릅니다. 자, 밑줄 긋고 별표 지정권자로 잘 바꿔놓습니다. 자, 그것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시장구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만 둡니다. 되겠죠? 자,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고 있어요. 환지 뭐다? 예정지 지정.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 자, 환지 예정지 지정은 어떤 걸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이런 거예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읽어볼래요? 자, 여기 이제 환지계획에서 그죠? 갑이 여기 살고 있었어요. 그죠? 여기 임차권자도 있습니다. 임차권자. 여기도 뭐다? 임차권자도 있었어요. 임차권자 을도 있었어요. 을도 존재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뭡니까? 도시개발 해야 되거든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 임차권자도 있고 소유자도 있습니다. 소유자도 있는데 원래 이 땅은 사용도 하고 뭡니까? 수익도 하고 뭐다?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에 뭐다? 장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빚기를 하니까 생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뭐 했습니까? 개발된 땅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개발된 땅이 여기 있다는 거. 원래 여기요 들어갈 사람이 뭡니까? 병이 환지계에서 정해져 있어요. 병 땅입니다. 자, 이 병 땅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개발이 이미 끝났어요. 여기는 뭐다? 개발이 이미 끝났거든. 여기 개발이 끝났거든. 그래서 이 갑하고 임차권자를 여기 가가지고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여기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했습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 고시하면 사용 수익권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사용과 소유권 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사용 수익권을 이동했으니까 여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겠죠. 얘가 일로 이동했잖아. 여기로 갔잖아. 처분권은 여기 존재해야 하네요.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사용수익권이 여기로 이동했습니다. 이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세입자가 가보니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습니까? 예?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나는 여기서 장사 못하겠다고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되겠죠? 이 기간을 줍니다. 60일이네. 며칠이네? 60일이네.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장사를 못하겠으면 마음에 안 드니까 장사 못하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자, 시행자 있어요, 없어요? 시행자 있겠죠? 이 시행자에게 임차권자, 을이에요? 임차권자가 마음에 안 들겠죠? 나는 여기에서 못하겠다. 임대료 증감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장사 못하겠다. 라고 하면 을 보고 시행자가 돈 줘요, 안 줘요? 돈 줍니다. 당신 보증금 얼마냐? 내줄 테니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마음에 들면요, 환지 예정지 지정 고시 효력 발생일부터 뭐다? 효력 발생일부터 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입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까지는 환지 예정에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환지 예정지 지정 고시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는 환지 예정지 씁니다. 자, 다음 날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원래 자기 땅으로 가면 돼요. 됐습니까? 종전 토지로 가면 돼요. 본다. 이렇게 말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임시로 쓰는 것을 환지 예정지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병이 여기 오는 것을 참아야 돼요? 수인 의무 있어요, 없어요? 수인 의무 있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오는 걸 막지 못한다. 이걸 수인 의무라 씁니다. 방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이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용어는 아니고 그냥 간단히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환지 예정지 사용수익권 이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색깔 있는 거 밑줄 긋습니다. 자,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는 줄 것을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 환지 처분 공고되는 날까지 예정지를 말 수 있다 그대로 사용수익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사용수익권이 어디로 이동해 갔습니까? 예정지로 이동해 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종전 토지는 더 이상 사용수익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사용수익 하면 뭡니까? 공사를 못 하잖아. 사람이 있는데 포크레인 가지고도 뜯을 수가 없죠. 사용수익권을 어디다? 예정지로 이동시키는 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공사 끝날 때까지. 그 말입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수인 의무가 있습니까? 3번의 수인 의무. 만약에 이때 환지 지정 효력 발생하거나 사용수익을 시작한 경우는 종전 토지 소유 임차권자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 처분까지 이 사용수익 할 수. 자, 소유자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지정 공고되는 날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권리 행사를 방치할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누가 못 쓴다는 거예요. 저기 병이 못 쓰겠다는 거예요. 누가 오기 때문에? 갑과 을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병은 뭡니까? 얘들이 오더라도 갑과 을이 오더라도 참아야 된다. 이걸 수인 의무라 씁니다. 채비지는 팔아도 돼요. 언제든지 팔아도 관계없습니다. 그죠? 예정지가 지정되면 이걸 처분해야 된다. 사용수익 처분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팔면 뭐다? 샀는 사람이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게 되겠죠. 자, 5번에 보면 임대료 증감 청구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환지 예정지 지정된 경우 임대료 지로 사용료 증감 권리 포기할 수 있습니까? 권리 포기는 뭡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임차권자가 여기서 더 이상 뭐다? 사용할 수 없다고 권리 포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집주인 보고 뭡니까? 돈 돌려고 하면 집주인 돈이 있어, 없어요? 없죠. 누가 돈 대줍니까? 시행자가 대신 내줍니다. 그럼 시행자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지 처분되면 갑은 자기 땅에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겠죠. 그럼 등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은행에 대출 받아서 시행자에게 돈 내주면 구상권 행사한다 이 뜻입니다. 자, 환지 처분되면 공고 다음 날이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상권 행사합니다. 누구가? 시행자가 땅 소유자에게.
그럼 땅을 가진 사람은 땅을 받았으니까 은행에 대출 받아서 돈 내주면 돼요. 누구에게? 수용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임대료 정감 청구는 환지정 지정 효력발 60일 이내 해야 됩니까? 60일 이내. 60일 이내야 더 가지고 뭐 그게 예정지다가 계속 뭐 장사를 하든 사용한다든지 관계없는데 권리 포기해도 됩니다. 나는 여기상 더 이상 못하게도 포기 이런 것도 며칠 이내 하란다? 60일 이내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뜻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되겠죠. 쭉 읽어보시면 되고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한 장, 두 장 넘기면 그림이 있어요. 그림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림만 보겠습니다. 자, 그림 보니까 뭐 있어요? 수인 의무 있습니까? 예? 수인 의무 있죠. 자, 누가 누구인데 갔어요? A가 그 A 있죠. 그림상에 A가 어디로 갔습니까? 한지 예정지로 갔죠. 자, 한지 예정지 땅이 누구 땅입니까? B 땅이었잖아. 뭐습니까? 전체 그 선거나 점선거는 B 땅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A 부분에 여기 들어가도록 B가 뭐다? 수인하다, 거부하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뭐가 이동해 갔습니까? 사용 수익권이 이동해 갔습니다. 처분권은 원래 땅에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 되겠죠? 그 그림, 그죠? 자, 읽어보시고 채비지는 미리 팔 수 있습니다. 미리 팔았을 때 그림 있죠? 남자 그림. 계약에서 매입자가 미리 사면 뭐다? 등기하면 환지 처분 전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이 말을 그림에서 그렸습니다. 자, 그런 뜻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한 장 넘깁니다. 환지 처분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사 끝나고 준공검사 받고요. 60일 이내 환지 처분해야 되고요. 자, 환지 처분이 되면 촉탁 등기합니다. 전부 일괄적으로 등기해버리면 되겠죠. 처분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 1번 봅니다. 환지계에서 승하해진 환지는 줄 것입니다. 환지 처분 공고된 다음 날입니다. 종전 토지로 본다. 이 말이 뭐예요? 소유권이 본인 앞으로 왔다는 뜻입니다. 다음 날 줄 것입니다. 종전 토지로 본다. 이 말은 뭡니까? 종전 토지권을 소유권을 본인이 회복했다 이 뜻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는 권리는 자, 환지 공고된 끝나는 때 줄 것입니다. 소멸합니다. 소멸은 끝나는데 취득은 다음 날입니다. 이거 바꿔놓습니다. 끝나는 때는 소멸이고 다음 날은 뭐다? 취득입니다. 종전 토지로 왔다는 건 취득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게 1번이고 2번 봅니다. 2번에 채비주는 시행자가 보류주는 환지계에서 정한 자, 이걸 채시보정이라고 기억합니다. 채비주는 뭐다? 시행자가, 보류주는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지 공고된 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채비지는 누가 갖고 간다? 시행자가. 보류주는 환지계에 정한 자, 이걸 채시보정. 다만 이미 채비지를 팔아먹었습니까? 팔았을 때는 줄 것입니다. 등기한 데 소유권을 취득한대요. 됐습니까? 미리 팔 수 있잖아. 등기 안 된다. 이제 295페이지 봅니다. 자, 295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외적인 효과 행정상 재판상 처분. 295페이지 맨 위입니다. 줄 것입니다.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대하여 전속되는 것은 환지 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밑줄 긋고요. 자, 2번으로 갑니다. 지역권이 존속하는 경우 있어요. 지역권이 뭐예요? 민법시 지역권 많이 들어봤죠? 자, 지역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면 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얘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지가 있다. 지는 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가 이 주인에게 뭐다? 지역권 설정했거든요. 그래야 안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 지역권은 자, 여기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예? 못 따라오지요. 발이 달렸어요? 따라오게.
종전이 그대로 존속합니다. 지역권은 여기 못 따라옵니다. 그러면 얘가 지이고 얘도 지도 봅시다. 지입니다. 그러면 지 땅 여기로 왔어요. 그 전에는 여기 들어가는 도로가 없어가지고 뭡니까? 지역권 설정했거든요. 그러면 지역권 종전이 그대로 존속해야 하네요. 존속하죠. 이게 일로 따라와요, 안 따라요? 안 따라와요. 그러면 여기 새로 개발하면 도로가 새로 만들어졌네. 자, 이거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 없죠. 그럼 이건 뭐다? 소멸합니다. 필요성이 없으면 뭐다? 소멸된다.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한 지점 공고된 날에 끝나는 때 뭐다? 이건 자동 없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도시개발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그대로 있으면 이거 안 따라옵니다. 따라온다 하면 틀립니다. 밑줄 긋고. 그러면 여기에 도로 새로 만들어서는 옛날 도로는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 없죠. 도로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거 새로 종전 토지에 전속된 처분 함을 어디 갔지? 도시개발 사업시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잖아. 새 도로 만들어졌으니까 이때는 지역권은 한지 공고된 날에 끝나는데 이거 뭐다? 필요 없으니까 소멸한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되겠죠? 등기는 뭐다? 14일 내 촉탁 등기, 일괄 등기한다 이 뜻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읽어보시면 되고 딴 거는 크게 중요도 없습니다. 그죠? 자, 쭉 넘어가시면 되고, 자, 비용 부담 이런 거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305페이지 도시개발 채권 발행이 있습니까? 도시개발 채권 이거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